검색 요정입니다. 지금까지의 SEO 강의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RL은 반드시 검색 엔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웹사이트 내 페이지들이 잘 구조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퍼져나가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검색 엔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URL 구조화라는 것도 필요했고 브레드크럼이라는 장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별 페이지 내 컨텐츠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웹사이트 내 페이지들의 구조화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별 페이지 내 컨텐츠도 구조화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글을 봅니다. 하나는 글자만 수두룩 빽빽하게 적혀 있고, 또 하나는 글들이 단락이 나뉘면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각각 섹션의 내용들이 제목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글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단락이 나뉘어 있고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으로 각 단락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검색 엔진이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논문을 구성하듯이, 책을 구성하듯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각각의 페이지들도 이렇게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들을 가지고 검색 엔진에게 야, 얘네들이 페이지의 가장 큰 주제인 대제목이야. 얘들은 중제목이고 얘네들은 요 중제목 하위에 있는 소제목, 요 중제목 하위에 있는 소제목들이야 라고 전달해주는 장치가 헤딩 태그라는 것입니다. 헤딩 태그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대제목은 H1이라고 부르고요. 중제목들은 H2, 중제목 밑에 소제목은 H3, H4, H5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자, 제 책상을 가지고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실 것들이 있고요. 휴대용 기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 주변 기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타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내 책상이라는 것이 H1이 됩니다. 가장 큰 주제가 되죠. 마실 것, 컴퓨터, 주변 기기, 휴대용 기기 이런 것들이 H2가 됩니다. 그리고 마실 것 하위에 커피, 콜라, H2 밑에 있는 H3들입니다. 휴대용 기기라는 H2 밑에 있는 H3들입니다. 개념이 정말 쉽습니다. 잘 구조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H1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각 페이지마다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최근에는 검색 엔진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H1이 존재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책의 제목이 하나이듯이 페이지의 대주제는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H1은 하나만 존재하고 그 밑에 H2, H3는 여러 개가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헤딩 태그들이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 특히나 H1 같은 경우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의 주제를 파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H1에 있는 내용을 보고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는 이런 내용을 다루겠구나. 따라서 이런 내용을 검색하는 사용자에게는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적합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H1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웹사이트를 보면 로고를 H1으로 지정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실제로 SEO를 하면서 개발 파트 분들을 만나 뵈면 헤딩 태그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실 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마다 H1이 필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로고에 H1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1은 각 페이지의 제목에 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1을 작성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H1은 주제 키워드가 담긴 텍스트에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검색 엔진이 H1을 통해서 페이지의 주제를 파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인즉슨 H1을 이미지 폰트로 박아버리면 혹은 배너 이미지에다가 박아버리면 내용 파악이 제한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제 키워드가 포함된 텍스트로 페이지의 제목을 구성하고 그 제목에 H1을 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헤딩 태그 구조는 컨텐츠를 다 만들어 놓고 끼워 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컨텐츠를 고려할 때부터 헤딩 태그를 고려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글을 쓰는 습관과도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을 쓸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글을 다 써놓고 H1을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엑셀에 섹션을 나눠놓고 시작하고 H1, H2, H3가 될 제목들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문장 서너 개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해야 컨텐츠들이 같은 레벨로 구성도 되고 실제로 컨텐츠를 작성하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웹사이트 레벨에서의 페이지들의 구조화, 컨텐츠 레벨에서의 구조화. 구조화라는 개념은 SEO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조화의 개념은 모든 검색 마케팅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검색 광고 파트에서도 상당히 초반부에 강조했던 게 구조화입니다. 계정의 구조화에 따라서 분석하고 개선하는 최적화의 길이 달라집니다. 연말이라 저희도 많이 바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외부 활동도 제한되고 어떤 분들은 실제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